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여자입니다. 이제 겨우 30을 조금 넘겼고 아이는 한 명이에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얼마 전에 복직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 동서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지만 미워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눈치 없이 굴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는데 제 동서는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세상 모든 관심을 자기 혼자만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게 단순히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반엔 아직 어린 동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애교를 부리고 자기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걸 참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는 남의 대화에 끼어들고 본인 이야기를 과장해서 주목받으려 하고 심지어 저 앞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상냥한 척 하다가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있을 땐 제 말투나 옷차림까지 흉보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나쁜 뜻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라 그냥 저 친구도 피곤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착함이 오히려 동서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둔한 편이에요. 남이 뭘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얼마를 버는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줄 모른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세상에 나쁜 의도도 모르고 싸움이 일어나도 한 박자 늦게 눈치채는 그런 성격이라 주변에서는 늘 넌 화도 안 나냐? 진짜 속이 불편한 게 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제 자신이 답답했어요. 세상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야 할 때가 있고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걸 아는데도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 제 몫을 슬쩍 가져가거나 공이 있는 일을 자기 공으로 돌려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저를 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내 일만 하면서 살고 싶었던 건데 말이죠. 회사에서도 시댁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둥글게 살면 평탄할 줄 알았던 인생이 오히려 뒤늦게 큰 파도를 맞게 되더군요. 그 시작이 바로 동서였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비슷한 반응이 나왔어요. 너는 직장 잘 만났다. 너는 복 받았다. 너처럼 순한 사람 옆에는 꼭 좋은 사람만 생기는 법이야. 처음엔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제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고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봐 준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회사라는 곳도 가족이라는 관계도 늘 그 믿음을 시험하더군요. 회사에선 경쟁이 있고 가족 사이에도 미묘한 위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끝까지 둥글둥글하게 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성격이 동서에게는 만만한 며느리, 건드려도 되는 사람으로 비쳤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성격이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죠. 저는 사람들끼리 마음 상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누가 조금 실수해도 말이 험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둔감한 제가 유독 견디기 힘든 상대가 있었으니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거리를 두면 그만인데 동서는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신경을 끄려고 하면 끌수록 오히려 제 머릿속을 차지하는 이상한 존재랄까요? 솔직히 처음엔 동서가 미운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먼저 결혼을 했으니 저는 선배 며느리로부터 배울 게 많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관계로 시작하면 시댁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질 거라 믿었죠. 그런데 첫 만남부터 그 믿음은 와장창 깨졌습니다.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동서는 저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저는 예의상 먼저 인사를 건넸는데 그 아이는 제 얼굴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시선을 피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놀라기보다 아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기가 어려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며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람을 한 번에 판단하지 말자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두 번째 만남에서 무너졌죠. 두 번째로 본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남편과 영화관 데이트를 갔는데 로비에서 시동생 부부를 마주친 거예요.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인사할 준비를 했는데 동서는 또다시 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순간 민망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슬쩍 속삭였죠. 정식으로 인사 좀 시켜줘.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렇잖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서에게 가서 뭐라고 말을 걸더니 돌아와서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번에 봤는데 무슨 인사냐고 하네?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아이는 예의가 조금 부족하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예의 부족이 아니라 의도적인 무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도 동서는 유독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이끌어보려고 해도 시선을 피했고 제가 말을 걸면 딱 잘라 대답하곤 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제게 말을 시키면 동서는 눈을 흘기거나 핸드폰을 만지며 한숨을 쉬었죠. 처음엔 그게 그냥 어린 사람의 버릇없는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행동들이 저를 향한 명확한 신호 같았습니다. 넌 내 경쟁자야. 그런 메시지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시댁이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긴장해야 하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동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 그냥 내가 이해해줘. 이렇게 말하니까 또 한 번 제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 뒤로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동서와 저는 나이가 같다고 들었을 때 정말 반가웠습니다. 결혼해서 시댁 식구가 된 사람끼리 나이까지 같으니 금세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댁 분위기도 조금은 편하게 만들어보고 싶었고 시누이처럼 친하게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좋겠다 싶었죠. 게다가 신혼집이 시동생 집과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차로 10분이면 갈 정도라 주말에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떠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죠. 시댁 이야기나 육아 이야기, 그리고 시부모님에 대한 속마음도 나눌 수 있는 내 편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정말 순진하게 믿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또 같은 시집살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금세 이해해 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 기대는 아주 초반부터 무너졌습니다. 그 계기가 된 건 제 결혼식이었어요. 저는 결혼식 날 그야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랴, 부모님 챙기랴, 사진 찍으랴 눈 돌릴 틈이 없었죠. 그런데 나중에 듣고 깜짝 놀랐던 게 동서가 제 결혼식에 흰 드레스를 입고 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게 아니라 동서 본인이 직접 말해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 그날 흰 드레스 입었잖아. 예뻤지? 화장도 3시간 걸려서 했다? 하더군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부가 있는 결혼식에 흰색 옷이라니 그건 기본 예의조차 모르는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너무도 당당했어요. 심지어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가관이었죠. 난 결혼식 가면 무조건 신부보다 내가 더 예뻐야 해. 그래야 기분이 좋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순간 당황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게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동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저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저보다 나이도 같고 결혼도 먼저 했으니 세상 일에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동서는 오히려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고 더 놀랐어요. 제 결혼식장 한켠에서 찍힌 동서는 진짜 신부처럼 꾸며 입었더라고요. 머리까지 드라이를 하고 새하얀 원피스에 큼지막한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쁜 옷을 입었다고 예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서는 체격이 좀 통통했고 얼굴형도 둥글어서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고 자신이 제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행동했더군요. 며칠 뒤 동선의 오빠 결혼식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도 초대를 받았기에 당연히 참석했죠. 신부 쪽, 신랑 쪽 식구들이 뒤섞여 북적이는 예식장 안에서 저는 또 한 번 동서의 과한 존재감을 봤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화려하게 꾸미고 나타났어요. 반짝이는 금색 드레스에 머리엔 큼지막한 핀 손톱엔 반짝이 네일까지. 저는 속으로 또 시작이네 했습니다. 아무리 오빠 결혼식이라지만 주인공은 신랑 신부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고 사진 찍을 때도 신부보다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짓더군요. 그날은 시댁 식구들도 다 같이 참석했는데 정말 황당한 건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동서는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제일 돋보여야 돼요. 새언니보다도 다른 여자보다도 내가 더 예뻐야지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셨고 시아버지는 그래 자신감이 넘치네 하며 대충 넘기려 하셨지만 분위기는 싸늘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숙였습니다. 말문이 막혀서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제일 예뻐야 한다는 말은 자랑이 아니라 민망한 고백이잖아요. 그날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내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좀 다르네.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 화려함을 감당할 외모나 품격이 없었거든요. 그냥 요란한 아줌마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을 얻으려 안간힘 쓰는 모습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어이없고 웃겼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동서의 이상한 경쟁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도 동서는 점점 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단순한 괴팍함이 아니라 의도된 이상함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특히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태도 차이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여럿이 모여 있을 땐 활달하고 사교적인 척했어요. 웃음소리도 크고 말도 재치 있게 하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었죠. 덕분에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성격 좋은 며느리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자가 저와 단둘이 있을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눈빛부터 싸늘해지고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욕이 섞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비아냥대는 말투로 저를 내려다봤죠. 처음엔 그게 무섭기보다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아, 얘는 감정 기복이 심한 타입이구나. 기분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겼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분명 저를 위협하고 기선제압하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을 때 섬뜩한 말도 곧잘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사람 기분을 망치고 남의 남편까지 끌어들이는 이야기를 했죠. 어느 날은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니, 아주버님은 나 되게 좋아하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싫어하는 것보단 낫지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내가 훨씬 편하대요. 솔직히 언니보다 나랑 있을 때 표정이 훨씬 부드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듣는 내내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에도 저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동서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제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언니, 아주버님이 나 욕한 적 있어요? 그 질문 자체가 이상했어요. 제가 당황해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왜 하고 되물으니 동서가 입꼬리를 올리며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아주버님은 절 많이 좋아하거든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대꾸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이자 동서는 마치 이긴 사람처럼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 표정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동서는 자기가 예쁘다고 자기를 보면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시아버지한테도 귀엽다는 소리 들었다면서 우리 집 남자들은 다 나를 사모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눈빛이 진지했어요. 아주버님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남편도 날 제일 좋아하거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는 속으로 정신이 어떻게 된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현실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저를 보는 눈빛이 더 섬뜩했어요. 마치 제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냥 허세인가? 아니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동서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의 남편을 입에 올리는 것도 불쾌했지만 무엇보다 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이상했어요. 질투와 경멸, 그리고 어떤 묘한 집착 같은 게 섞여 있었죠.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를 쓰던 시절 동서는 정말 매일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비수였어요. 너 복직하지 말고 그냥 그만둬. 애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엄마들은 전부 독한년들이야.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얼굴을 볼 때마다 문자로도 통화로도 끊임없이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진심 어린 조언인 줄 알았어요.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착각했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동서 본인은 아이 낳고 석 달도 안 돼 복직을 했더라고요.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는 허탈했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왜 나를 속이고 나에게만 복직하지 말라며 그토록 간섭했을까?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더군요. 저희 시부모님은 평생 맞벌이를 하신 분들이세요. 시어머니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셨고 시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래서인지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동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복직을 포기하면 시댁에서 우리 작은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네. 이런 말이 나올 게 뻔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유도한 겁니다. 나를 시댁에서 무시당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런 걸 알게 되니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내게 했던 모든 말이 전부 계산된 거였다는 걸 깨달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내 자존심이 서는 걸까? 나보다 잘나 보이고 싶어서 시댁에서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임신한 여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던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산후조리원 이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임신 후기에 접어들자 동서가 또 찾아왔어요. 산후조리원 갈 생각은 하지 마라. 시부모님이 그런 거 절대 반대하셔. 나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냥 친정 엄마가 와서 도와줬거든.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부모님 눈치를 봤어요. 하지만 출산을 한두 달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조리원은 내가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는 사람이 있는 데라서 시설도 좋고 예약도 미리 넣어뒀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조리원 비용까지 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걸 동서가 알면 또 불편해하겠구나 하고 걱정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만 챙기신다고 또 괜히 삐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똑같이 동서에게도 산후조리원 예약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동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는 친정엄마가 와서 직접 조리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조리원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겼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세상에, 나한테는 조리원 가지 말라고 시부모님이 싫어하신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본인은 그 돈을 손에 쥐고 있었다니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나를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걸. 그냥 시누이처럼 가족처럼 지내고 싶은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도 걱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힘들고 초라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자는 옆에서 잠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은 여자인데,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날 이후로 저는 동서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웃어도 속으론 벽을 쌓았죠. 그때부터 제 마음은 완전히 식었습니다. 동서가 실축해져 입을 다물고 나서도 그날 저녁부터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넘겼지만 속은 뒤숭숭했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된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는데 그 와중에 그런 말을 들으니 머리가 멍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떤 의도로 나를 흔들려는 걸까? 하루 종일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질투나 심술쯤으로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불편했거든요. 남편이 휴대폰을 뒤집어두는 습관, 서류 가방을 꼭 끌어안고 다니는 모습, 그런 사소한 것들조차 괜히 의미심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이 쓰였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웃으며 농담을 던졌는데 그 웃음이 왠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혹시 정말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스치면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의심스러워졌을까? 동서 말 한마디에 이토록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질 않더군요. 설거지를 하다가도 아이 젖병을 소독하다가도 문득 혹시 진짜 통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억지로 고개를 흔들며 생각을 쫓아내곤 했죠. 며칠이 지나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지갑을 두고 출근한 날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나 스스로도 그 행동이 찜찜했지만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마음속 불신은 완전히 꺼지지 않더군요.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를 낮추며 통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제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더라고요.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걸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이미 합리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저는 괜히 요즘 왜 이렇게 통화가 많아요? 하고 물었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일 때문이지 별일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날 밤 저는 아이가 잠든 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동서의 말이 단순한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뭔가를 알고 한 걸까? 아무리 곱씹어도 그 말투가 그냥 농담 같지 않았어요. 나는 남편을 믿어야 하는 사람인데 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지? 하면서도 이상하게 진심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남편보다 동서가 더 밉더군요. 일부러 내 마음속에 불씨를 던져놓고 태연이 모르는 척하는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면 동서는 꼭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기는 제 남편과 결혼했어야 했다는 소리였죠.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가족끼리 모여 대화를 나눌 때도 갑자기 성격이 나랑 제부가 잘 맞고 당신 남편이랑 나는 더 어울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처음엔 그저 어이없다는 생각만 들었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점점 듣는 게 고역이었어요. 솔직히 그때마다 속이 울렁거렸죠. 장난이라기엔 선을 한참 넘은 말이었거든요. 듣는 제가 불쾌하다는 걸 알면서도 동서는 일부러 제 표정을 살피며 말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제 남편과 시동생의 반응이었어요. 둘 다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으며 넘기더군요. 저는 얼굴이 굳어 있었는데도 분위기 깨지 않겠다는 듯 둘은 아무렇지 않게 농담처럼 받아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원래 입이 가벼운 애야 신경 쓰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앞에서 동서가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걸 그냥 장난으로 넘긴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거다. 아무리 스스로를 다독여도 분이 가라앉지 않더군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얘기를 꺼내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다 들으시더니 그 애가 장난이 좀 심해서 그렇다며 그냥 넘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내가 윗사람이니 그런 소리 못하게 내가 알아서 단속해라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잘못한 건 동서인데 왜 내가 가르치고 다스려야 하는 쪽이 되는 건지 억울함이 밀려오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괜히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웃고 앉아 있어도 속은 늘 불편했어요. 동서가 언제 또 이상한 말을 꺼낼지 몰라서 늘 긴장한 채로 앉아 있게 되더군요. 가족들 사이에서 웃음이 오가도 그 속에선 혼자 외로웠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윗사람이니까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꾸 쌓이는 불쾌함과 억울함이 어느 순간 분노로 바뀌더군요. 얼마 전에도 동서는 또 그 똑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는 제 남편과 결혼했어야 했다는 그 말이요. 솔직히 그날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하도 허무맹랑한 소리를 해대니 웃고 넘길 기분이 아니었죠. 몇 번이고 참다가 결국 남편에게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계속 불편하다고 하니까 남편도 점점 짜증이 났는지 그냥 신경 꺼 그만 좀 이야기해라며 귀찮은 듯 반응하더군요. 하지만 그날 일은 도저히 묻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동서가 또다시 자기가 제 남편과 결혼했어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성격이 차분하고 나는 솔직해서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식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갑자기 표정을 확 바꾸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그럴 리가 없어요. 형님이 지어낸 거잖아요. 라며 소리를 높이더군요. 그 눈빛이 또 얼마나 매서운지 마치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 사람처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그 순간 남편이 제 편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과한 말인 건 맞다. 내 성격이랑 나는 안 맞는다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동서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눈빛이 흔들리더니 입술을 꽉 깨물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동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몰라서 그렇죠. 저랑 잘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기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성격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본다. 근데 재수 씨는 성격도 외모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 말이 떨어지자 분위기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동서의 표정이 경직된 채로 한참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러다 내가 꾸미고 다니질 않아서 그렇지 꾸미면 완벽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라며 억지로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동서 예전에 동서 오빠 결혼식 때 꾸미고 갔다고 스스로 말했잖아요. 그날 사람들이 요란하게 꾸민 아줌마 누구냐고 했다던데요.
그렇게 말하자 동서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거짓말 말아요. 형님이 꾸며낸 말이잖아요. 하며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 웃음이 나왔어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죠. 그래서 담담하게 맞아요. 내가 꾸며낸 말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고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남편과 시동생이 박수를 치며 웃더군요. 남편은 사실 나도 그날 같은 생각했어 라며 제 말에 동조했죠. 순간 분위기가 확 풀리면서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웃음 속에서도 제 가슴은 서늘했어요. 동서의 눈빛이 여전히 저를 향해 서리빨처럼 차가웠거든요. 그날 동서는 확실히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평소처럼 당당하게 말하던 입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이리저리 흔들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묘하게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수없이 들었던 그 거슬리는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담담하게 지금까지 쌓였던 일들을 하나씩 짚어 말했습니다. 동서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착한 척하고 상냥하게 굴지만 단둘이 있을 때는 돌변한다는 점, 그때마다 저를 노려보거나 거친 말을 쏟아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일들을 모두 남편에게 털어놨다는 사실까지요. 남편은 거짓말을 하거나 앞뒤가 다른 사람을 누구보다 싫어한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제 말이 이어질수록 동서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좋아할 리 없다고 짧게 덧붙이더군요. 그 한마디가 동서에게 꽤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고 순간적으로 큰 목소리를 냈지만 그게 오히려 스스로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되었죠. 그럴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불리하게 흘렀고 동서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 상황에서도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팽팽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시동생도 옆에서 분위기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이 동서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잠시 후 동서는 뭔가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에 몇 번 기침만 하더군요. 그렇게 손으로 목을 문지르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끝까지 우기며 자신의 말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모두가 말없이 앉아있는 그 짧은 순간 묘하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참아왔던 일들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졌거든요. 남편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잊히질 않네요. 그날 저는 동서에게 평소 나에게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착한 척하던 동서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서가 나와 단둘이 있을 때 했던 황당한 말들을 언급하며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녹음을 해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말이 있을 리 없다며 나를 의심했지만 녹음을 들려주자 그제야 믿었다는 식으로 덧붙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서의 얼굴이 굳어졌고 입이 떡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껴졌던 침묵이 이상하게 묘했어요. 실제로는 녹음을 한 적이 없었지만 동서가 당황하는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억눌림이 조금은 풀리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물론 사실은 그 말을 전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동서와 단둘이 있을 때 녹음한 적은 없지만 전화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되기 때문에 동서가 전화를 통해 내게 했던 황당한 말들이 그대로 남아있긴 했죠. 나는 그 사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조금의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날 이후 동서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시동생 앞에서 괜히 웃음으로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이미 기가 죽은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남편, 시동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동서는 말 한마디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를 보고 있으면 가끔은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앞뒤가 맞지 않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을 들으면 황당함보다 허탈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입버릇처럼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내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조심스러워졌고 나와 대화를 할 때마다 주위를 한 번씩 둘러보더군요. 아마도 내가 여전히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예전 같으면 그 눈치조차 거슬렸을 텐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